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캠페인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입니다. 최조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아침부터 이제 다들 좀 힘드실 텐데 네. 그래도 저희 이제 뭐 장사 이런 거 뭐 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침에 딱 이제 기분 좋게 로아스 이제 극대화하는 비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이제 주말 지나고 많이 이제 보는 게 딱 메타한 거 딱 보잖아요. 주말에 맞아요. 좀 어떻게 효과가 났나 안 났나 보는데 이게 뭐 조금 낮아져 있으면 또 그날 하루 입주일 좀 기분이 안 좋고 맞아요. 좋으면 좋은데 이제 매주 기분 좀 좋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한번 어떻게 비법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캠페인단부터 한번 얘기를 쭉 해볼까요? 네. 네. 오늘도 아침에 오자마자 저희 뭐 리포트 쓰고 뭐 하고 하면서 확인 한번 쓱 했잖아요. 오늘 기분 좋으신가요? 오늘 기분 좀 좋습니다. 오늘 저는 좀 괜찮기 때문에 광고주분들이 기분 좋게 전화가 오지 않을까 했다가 오늘 어떠셨나요? 저요? 저 오늘 일부 계정만 일단 쓱 훑어보고 왔는데 저희 월요일이 항상 바쁘긴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다는 못 보고 일부 계정만 봤는데 전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냥 그렇다. 아니 그러니까 제 광고주 분들 중에는 좀 유독 주말에 효율 좋은 곳들이 있어요. 은근히.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항상 그런 대로.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이제 캠페인단에서 뭔가 이제 로아스 극대화하는 비법이라 그러면 사실 캠페인단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초보자 분들이 하는 실수인데 예를 들어서 일 예산이 좀 한 10,000원, 20,000원밖에 안 되는데 판매 캠페인을 좀 적극적으로 쓴다든지 아니면은 우리는 전화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트래픽만 쓴다든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목표에 안 맞는 캠페인을 하는 경우가 로아스를 좀 깎아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그런 말씀이신 거죠. 캠페인을 뭔가 뭐 목표별로 나누고 뭐하고 할 때 저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진짜 갖고 가고 싶은 뭐 당연히 최종적인 목표는 판매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이거를 설정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캠페인은 예산이 많지가 않으면 머신러닝이 잘 일어나지를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 예산이 좀 적은 상태로 머신러닝이 계속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로아스가 극대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목표에 맞는 예산 그리고 예산에 맞는 캠페인 설정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이제 트래픽이랑 판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트래픽은 조금 어떻게 써야 좀 로아스가 좀 잘 나온다라고 보시나요? 캠페인단에서 좀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근데 이것도 되게 말이 많이 갈리는 게 저희들 사이에서도 뭐 무조건 이제 어떤 분들은 똑같은 예산이 주어졌을 때도 무조건 저희는 굳이 트래픽 안 써요. 전환 캠페인으로만 뭐 다 돌리시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트래픽은 들고 간단 말이에요. 트래픽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전환 캠페인을 조금 더 뭔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서브 캠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거는 아무래도 그 목표 자체가 트래픽은 유입이잖아요. 전환이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웬만하면은 뭐 우리가 진짜 자사몰을 만든 지 얼마 안 됐다라거나 모수가 많이 없다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트래픽은 굉장히 소액으로 좀 가져가는 편이고 맞아요. 완전히 가져가는 편이고 이거는 우리가 전환당 단가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유입당 단가를 최소화하는 거를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가끔씩 전환이 한번 일어나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전반적인 전환당 단가도 훅 낮아지면서 좀 많이 저는 도움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질문이 뭐였죠? 트래픽 제가 캠페인을 어떻게 하면 로아스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있었어.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유입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메인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약간 서브로 좀 가져가는 느낌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예 좀 초반 단계 아니면 진짜 이제 막
신규 쇼핑몰을 만든 단계라면은 저는 트래픽을 조금 더 비중을 높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토어 내 아니면 홈페이지 내 모습가 아예 없다 보면은 그걸로 나중에 뭘 타겟을 어떻게 정할지 아니면 뭐 그 데이터를 어떻게 좀 분석을 할지 이런 모수가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좀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 좀 있을 때 우리가 프로모션을 좀 한다 혹은 이때부터 세일 기간이니 들어와라라고 미리 조금 트래픽을 쏘는 그런 식으로도 운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유입 증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제 전환 쪽인데 전환 쪽은 조금 로아스를 극대화하려면 좀 어떤 걸 좀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다양한 게 있긴 하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일단 그러니까 방법은 사실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아요.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캠페인인 세트를 어떻게 분리하는지부터 저는 시작을 좀 하는 것 같고 분리? 분리하는 기준이라 해야 되나? 약간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하는지랑 타겟 그리고 소재 약간 이렇게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캠페인 세트를 좀 분리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그럼 기준은 뭐 업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좀 맞아요. 공통되게 적용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사실 저도 뭐 다양하게 해봤지만 뭔가 어쨌거나 저는 이 캠페인이랑 세트를 나눌 때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뚝딱뚝딱 할 수 있죠.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프로모션을 진행을 할 때 브랜드사라고 할 경우에 제품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카테고리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제품을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뭐 프로모션 기간이 2주 아니면 한 달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안에 캠페인을 변경을 하고 뭘 추가를 하되 이거를 최대한 머신러닝이 깨지지 않게끔 운영을 할 수 있을까를 맞아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크게는 뭐 이제 캠페인 어떻게 분리할지 정하고 그다음 세트 어떻게 분리할지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게 되면 뭐 세트별로 예산을 줬다가 나중에 뭔가 효율이 뭔가 이쪽이 조금 더 들쑥날쑥한 것 같아 보이면은 아예 그냥 캠페인 단에 그냥 예산을 걸어놓고 진행을 한다든지 맞아요. 이러면은 확실히 유동적으로 뭔가를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박무현님이 지금 방금 질문하신 거에 조금 유사할 것 같은데 제품이 여러 개면 제품마다 다른 캠페인 넣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은 캠페인 하나에다가 넣는 이유가 뭐 일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면 캠페인 안에 있는 세트 단위로 머신러닝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걸 나눠버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일 예산 10만 원짜리를 뭐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이라고 해버리면 전체 5개가 다 머신러닝이 안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 예산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캠페인을 여러 가지를 두시거나 아니면 단일화해서 빠르게 돌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상황이랑 뭐 소재 뭐 업종 따라 다 달라가지고 요거는 직접적으로 어떤 제품인지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캠페인 쪽에서는 어쨌든 대표적인 두 개는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세트단으로 한번 넘어가서 세트단에서 뭔가 이제 좀 놓치시는 그다음 로아스를 좀 올릴 수 있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트단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역시 타겟이죠. 맞아요. 타겟을 어떻게 정하느냐. 어떻게 가요? 저도 알아요. 죄송해요. 제가 월요일이라서 네네네. 살짝 이제 타겟을 좀 어떻게 정해야 될까인데 일단 조금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일반이랑 어드밴티지 타겟 같은 걸 한번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요즘에 이제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이 메타 쪽에서 아니면 메타에서 뭔가 이제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타겟은 무조건 이제 어드밴티지로 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왜 일반 타겟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게 좀 더 좋을까요?라고 물어보신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 타겟은 말 그대로 저희가 타겟 뭐 연령대, 뭐 나이, 관심사 이런 걸 다 정할 수 있는 게 그냥 일반 타겟 그냥 수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맞아요. 완전 수. 네. 어드밴티지 타겟은 말 그대로 쟤네한테 맡기겠다, AI한테 맡기겠다거든요. 타겟은. 이 타겟한테만 노출이 되죠. 네네 맞아요. 타겟만.
어드밴티지 타겟은 AI한테 알아서 너가 우리 제품에 뭐 맞춤 고객일 것 같은 사람을 찾아봐.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 한번 찾아내서 노출시켜줘라고 하는 타겟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은 되게 좋잖아요. 우리 제품에 딱 핏한 타겟한테 바로 가가지고 노출시켜준다인데, 근데 이것도 진짜 마케터마다 인사이트가 좀 다르기는 하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거는 의지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한테 그냥 AI가 다 시켜주네로 했을 경우에 초반에는 좀 잘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확실히 네. 초반에는 어드밴티지 타겟으로 냈을 때 냅두는데 맞아요. 얘네가 학습을 좀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은 좀 2030한테 좀 핏할 것 같은데 뭐 갑자기 4050한테 노출을 많이 시켜주고 진짜 전환도 안 나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거를 봤을 때 이걸로 정확한 인사이트를 얻어내기에는 기간도 조금 어느 정도 필요하고 매출 맞아. 일 예산도 좀 필요하거든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하다. 그래서 저는 초반 참고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돌려봤을 때 머신러닝이 완료됐을 때 우리는 어느 타겟에서 어느 좀 그게 반응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수동으로 한번 또 돌려봐요. 수동으로 돌려보고 나이나 연령, 뭐 노출 지면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 같아요. 저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지금도 이게 막 저희가 말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업종 차이도 맞아요. 엄청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돌리는 계정 중에서 어드밴티지 타겟으로 했는데 굉장히 잘 나오는 곳이 있어요. 사실 굳이 뭘 만지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나와요. 맞아요. 소재만 갈아주고 추가해주면 되는 그런 건데, 어떤 좀 그런 이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티지 타겟으로 진행을 했을 때 그렇게 효율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그냥 수동으로 돌렸을 때 딱 그냥 저희 타겟은 여기인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어드밴티지 타겟으로 하면 자꾸 다른 데다 예산을 몰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저도 그래서 초반에만 그냥 참고용 갈피를 너무 못 잡겠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너무 없거나 할 때 그때 파악용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인사이트긴 한데 뭔가 타겟이 일반적인 타겟이 아니라 어떤 특정 맞춤 타겟인 제품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임산부 대상 붓기 빼주는 티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느 뭐 미용실 막 붙임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고객층만을 위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티지 돌리는 게 그렇게 효율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타겟을 조금 더 확장시켜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찾아준다, 타겟을 찾아준다의 어드밴티지의 골자인데 굳이 특정 타겟으로 넓힐 필요가 없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티지가 좀 효율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타겟이 많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일반 타겟으로 돌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드밴티지가 사실 안 좋은 점이 그거잖아요. 저희가 뭐 일반 같은 건 저희가 딱 예를 들어 무조건 여기는 3, 40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탈모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정해놨는데 이거를 굳이 불필요한 사람들한테까지 얘가 노출을 계속 시켜주다 보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는 찾는 거겠죠. 그죠. 학습을 하면서. 학습을 한번 근데 찾는 이제 건데. 필요가 없는 그죠. 거니까. 어찌 보면 이제 광고비 누수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정말 안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어드밴티지 타겟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때 뷰티 같은 거 아니면 패션 쪽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뷰티나 패션 둘 다 좀 동일하긴 한데 특정 타겟이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스킨케어 제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스킨케어도 저희가 라인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맞아. 그리고 브랜드도 보면 특성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통하는 흔한 올영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뭐 비건 제품이나 클린 뷰티 제품 뭐 이런 등등 그런 것들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네. 장벽이 좀 높은 제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정말 이제 청담동 사모님들 사이에서 유명한 크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에스테틱 샵에서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던가 네. 그런 식으로 좀 단가가 높고 좀 장벽이 높은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의류도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이렇게 흔히 입는 뭐 이런 프리스가 될 수도 있고 후드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면 상관이 없지만 뭐 엄청 펑키하다던가 너무 키치하다던가 그러니까 정말 오 저런 옷을 누가 입고 입어. 다니지? 네. 근데 그 입는 사람들한테만 맞아요. 딱 보여주는 게 좋은 거죠.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아마 이런 부분에서 안 맞을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진행할 때 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또 개인적으로 몇 개 좀 문의가 들어왔던 건데 저희가 주말에 좀 이렇게
광고를 끄고 음. 평일에만 돌릴 수 있나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용을 하려면 일일 예산으로는 저희가 타기 좀 어렵고 총 예산을 걸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좀 잘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걸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제 총 예산을 걸어서 말 그대로 주말에 노출을 안 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총 예산을 안 건 만큼 그게 노출이 안 되니까 결국에 머신러닝이 좀 덜 되겠죠. 총 그쵸. 예산으로 걸어서 하는 만큼. 그래서 머신러닝이 덜 돼서 노출을 안 시킬 거냐 혹은 그냥 일 예산을 걸어가지고 어차피 AI가 새벽 시간대는 좀 적게 노출을 시켜주고 안 나오는 시간대는 또 적게 노출을 시켜주니까 머신러닝을 좀 최적화할 거냐는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보통은 조금 더 후자가 조금 더 낫기는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총 예산 걸면은 이게 중간중간에 예산을 변경하기도 좀 어렵고요. 뭐 일자라든지 이런 거를 마음대로 늘릴 때 뭐 추가해서 막 돌려야 되고 좀 번거로운 점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 제한에 대한 설정 아니면 뭐 날짜에 대한 설정 같은 거는 AI가 어쨌든 저희가 돌리다 보면 새벽 시간대 노출량이 거의 없어요. 적고 메인 전환 일어나는 시간대에 어지간하면은 좀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주말에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굳이 그거를 총 예산을 걸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냥 그러면 그냥 걸고 그냥 일에서 쭉 걸고 네, 맞아요. 그냥 돌리는 걸 추천하시는 거죠. 뭐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세트단에서는 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 그 그다음 정도가 될 것 네. 같은. 그러면은 뭐 이제 소재단 설명인데 소재는 사실 이게 업종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맞아요. 잘 맞는 소재라든지 이로와서 올릴 만한 소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소재단에서는 뭔가 이제 업종별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크게는 뭐 이커머스, DB 이쪽으로 나누고 이커머스 안에서도 어떤 업종, 어떤 업종, DB는 어떤 업종 뭐 이런 쪽으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커머스 어떤 저희 하나씩 그냥 네, 설명만 뭐 생각나는 말해볼까요?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저는 뭐 의류가 제일 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고 저는 뷰티 할게요. 스킨케어. 맞아요. 저는 스킨케어 쪽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생활용품? 저는 뭐 식품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요 네 가지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진짜 나올 거 다 나왔네. 뭔가 메타에서 효율 잘 나오는 업종들 4개인 것 같아요. 거의 이쪽 위주로 많이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맞아요. 그럼 이제 이커머스 의류 쪽 소재나 아니면 좀 로아스가 좀 잘 나오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좀 얘기를 하시는 것 중에 사실 근데 의류 쪽은 소재 중요하죠. 소재도 물론 근데 세트도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타겟 잡아서 맞아요, 어떤 식으로 캠페인 세팅하냐에 따라서도 정말 효율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의류 소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그 옷의 퀄리티입니다. 모델빨이라 모델. 그러죠. 맞아요. 모델도 되게 모델 컷. 중요하고 어떤 소재냐면 모델도 중요하고 옷은 그다음 얘기인 것 같아요. 옷은 그다음 얘기를 할게요. 옷 진짜 실제 옷의 퀄리티.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류 쪽에서 약간 프로모션은 그렇게 효과는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의류는 거의 매달 프로모션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옷을 막 정가를 주고 구입을 했다는 기억이 거의 없기는 해요. 저도요. 왜냐면은 최근에도 막 무신사 세일이 있었고 그다음 뭐 그거 끝나면 뭐 다른 무슨 페스타 세일 나오고 이제 맞아요. 겨울 세일 나오고 연말 세일, 연초 세일 쭉쭉쭉 세일들이 쭉쭉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뭔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프로모션으로 소구를 보려면 블랙 프라이데이 정도일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프로모션이 워낙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브랜딩을 어떻게 해놨느냐 그리고 그때 뭐 옷빨이라 그러죠. 맞아요. 뭐 모델이 좀 옷빨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사진이 좀 얼마나 좀 잘 핏하게 나왔느냐 뭐 이런 쪽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희가 앞전에 말한 소재의 타겟 쪽에서 그 세트 따의 타겟 쪽에서 그 타겟들이 반응할 만한 이미지나 이런 걸 잘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이 조금 예를 들어서 뭐 키치한 거나 좀 펑키한 거면은 그쪽에 맞는 느낌의 소재가 나와야 되는 건데 맞아요. 되게 뽀짝뽀짝하게 나오거나 뭐 이러면은 조금 핏이 안 맞는다고 볼 수 있겠죠.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운영하면서 정말 느꼈던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옷 퀄리티가 좋아야 사람들이 재구매를 하고 진짜 찐으로 입소문이 나고 하니까 좋겠죠. 근데 사실 옷 퀄리티는 저희가 광고단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의 그 있잖아요. 이상을 쫓는 심리가 있잖아요. 본인이 뭔가 예쁘다고 생각하거나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있으면은 약간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물론 난 그 사람이 아니지만 예쁜데? 나도 살까? 약간 이러고 구매를 하는 그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히 모델이 안 예쁘면 옷이 아무리 퀄리티가 좋고 핏이 어쨌든 간에 모델이 별로면은 저는 사실 그 소재는 소재로 쓸만한 게 없어요. 그 잘 나올 수가 없어요. 효율 자체가. 그래서 뭔가 이제 소재나 그쪽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건드려 주신 것 같고 맞아요. 그다음에 의류 같은 거는 좀 잘 나오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거는 되게 컬렉션으로 했을 때 좀 잘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좀 피드, 단일 피드형이 좀 잘 나오는 경우도 있건데 이거는 진짜 옷을 한번 올리고 돌려보는 게 좀 정확한 직방이기는 합니다. 맞아요. 아니면은 막 이제 영상 소재인데 이제 네. 되게 숏폼이거든요. 사실 옷 같은 거는 되게 다양하게 빠르게 보여주고 싶잖아요. 맞아요. 우리 브랜드가 어떤 스타일인지 사실 이미지 하나에 담기에는 너무 이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옷을 샀는데 그 옷을 인스타를 보고 샀어요. 네. 근데 소재가 너무 괜찮았던 게 그 거기가 좀 이제 살짝 독특하긴 하거든요. 스타일이. 그 되게 빠르게 화면이 전환되는 소재를 사용했어요. 일단 첫 번째 모델이 굉장히 예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이 예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제가 넘기기도 전에 3초 만에 착장을 세네 가지를 본 것 같아요. 그냥 두두두두두 하면서 이제 그 모델의 여러 컷들이 반복되면서 나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흰 배경에 모델 눕깃단 그 이미지만 전환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옷이랑 모델에 좀 자신 있는 그 이미지 자체만으로 좀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브랜드면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뭔가 가공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세트 단에서 그 얼마나 타겟한테 조금 잘 정하는지에 따라서 옷 퀄리티나 이런 게 그 딱 니치하게 딱 맞으면은 별도의 뭐 소재 가공 없이도 되게 좀 잘 나오는 게 의류 쪽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뷰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뷰티는 사실 모델도 모델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의류만큼 모델에 뭔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뷰티가 당연히 이제 뭐 카리나라던가 윈터라던가 장원영이라던가 이런 요즘에 굉장히 핫한 아이돌 분들을 이제 모델 전속이면 정말 좋겠고 그게 아니어도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냥 잠깐이라도 계약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근데 보통은 사실 모두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극소수의 정말 빅 브랜드만 이제 그렇게 그죠. 진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모델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냥 발림성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뷰티컷이나 이런 거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그냥 그런 목적으로 모델을 사용하는데 사실 모델은 그렇게 크지 않고 제가 봤을 때 특히 뷰티 중에서도 색조랑 스킨케어는 저는 확실히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스킨케어는 더더욱 좀 근본적인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기능이죠. 한마디로 하면 기능이 가장 중요하죠. 이 기능 소구를 가장 잘해야 되고 왜냐면 이게 저희가 뭐 색조 같은 거는 뭐 어떤 커버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발림성보다도 이제 뭐 뜨냐 안 뜨냐 얼마나 뭐 착 달라붙냐 아니면 뭐 얼마나 색감이 예쁘게 나오냐 펄이 어떻고 광이 어떻고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보여주기 식인 거잖아요 사실. 저런 걸 살 때 굳이 피부에 뭐 얼마나 좋고 나쁨을 굳이 따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스킨케어는 정말 저희가 화장하기 전에 첫 단계에 바르는 거잖아요.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특히 요즘 그 코로나 이후부터 사람들이 이 스킨케어 쪽에 대한 관심이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피부과도 그만큼 더 많이 가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소구할 수 있어야죠. 피부과 사실 비싸잖아요. 비싸고 돈 많이 들고 심지어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돈이 정말 많이 들겠죠. 근데
집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굳이 피부과를 갈 필요가 없다라는 정도의 그런 우리의 수고스러움을 덜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좀 소구했을 때가 저는 좀 가장 맞아요.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뷰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카피라이팅이 좀 중요해요. 맞아요.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되게 카피라이팅을 통해 가지고 잘 풀어내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비단 뷰티뿐만이 아니라 뭐 미리 뭐 사신 분들 죄송합니다 뭐 이런 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내가 딱 오늘 아침에 느꼈던 기분인데 아니면 그걸 딱 불판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맞아. 딱 간지럽히는 소재 맞아. 그런 거 되게 잘하시잖아요 카피라이팅. 맞아요. 근데 이 카피라이팅을 짤 때 저 시간 은근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 이제 브랜드 측에서 먼저 이제 일정을 한 2주 정도쯤에 공유를 받잖아요, 먼저.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제품 물론 이제 오래 운영한 데는 제가 제품을 다 꿰고 있긴 하죠. 얘가 어떤 소구가 있는지 뭐 심지어 써봤으니까 이제 알고 있기도 한데 그래도 항상 고민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똑같이 수분감을 표현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할 그죠, 수가 그죠. 있잖아요. 뭐 푸석푸석함이 될 수도 있고 땡김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뭐 세안 후에 땡김이 없거나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겨울이라는 그 시즌성을 속으로 잡아서 뭐 겨울에도 뭐 얼굴이 너무 촉촉하다라던가 피부 속까지 촉촉하다라던가 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항상 그냥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괜찮은 카피라이팅을 뽑으려면 이걸 언제나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야근하면서 하는 것보다 저는 상세 페이지 한번 쭉 보고 한번 쭉 그냥 흡수를 한 다음에 차라리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뭔가 그거를 일상 속에서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요즘 왜 이렇게 피부가 하다가 너무 괜찮은데? 그러면서 바로 핸드폰 들어서 메모장에 전 적어요. 그리고 그거로 소재를 만들잖아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굿 M 4개의 분이 근데 카피라이팅에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시는지 팁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사실 요거는 마케터의 좀 역량적인 부분이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라라는 정답이 따로 없는 부분이잖아요. 진짜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제가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 딱 간지러운 부분 이 부분이 그동안 내가 조금 원했다 필요했다라는 부분을 좀 간지럽혀 주는 것 같아요. 하긴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뭐 카피라이팅 만약에 이제 내가 내 제품을 홍보하려고 하면은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되게 말을 딱딱하게 되잖아요. 말이 뭐 예를 들어 뭐 수분감 뭐 약간 수분 충전 무슨 충전 뭐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사실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와닿는 말은 아니거든요. 카피라이팅 간지러운 거 어떻게 찾죠?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그 제품을 왜 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이게 일상 속에서의 어떤 부분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혹시 경험한 적이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상품이면 어떤 상품이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서비스면 어떤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을 텐데 소비자들이 그거를 왜 사야 될지 왜 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한 제품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어떤 걸까요? 혹시 예를 좀 한 번만 들어보시겠어요? 막 이런 건가? 혹시 이제 그러니까 남자분이신데 여성 속옷을 파다든지 이런 거면은 조금 그럴 수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사용할 일이 아예 없는 제품? 근데 카피라이팅이라는 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들이 직접 내가 느끼고 있다가 이런 점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제품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딱 맞췄네요 여성 속옷. 아니 뭔가 느낌이 그랬어요. 뭔가 느낌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여자 속옷 혹시 뭐 여자 속옷 요즘에 광고하시는 거 보면은 좀 큰 브랜드들이 꽉 잡고 있긴 하거든요. 예를 맞아요. 들어 뭐 크땡시앙이라던가 여기가 사실 요즘 제일 많이 하고 있긴 해요. 여기도 그렇고 그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데인데 아무튼 있어요. 여기는 오프라인 팝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그리고 실제로 제품 퀄리티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어떤 소구 포인트가 있냐 하면 맞아요. 베리 씨 맞아요. 거기 요즘 굉장히 잘 하고 있기도 하고 많이 광고를 하고 있죠.
근데 보통은 사실 여자들이 속옷에서 느끼는 그런 속옷 포인트는 좀 정해져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알 수 없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거는 블로그에 인터넷 찾아보시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특히 유튜브. 맞아요. 유튜브.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후기라든지 완전.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여성 속옷이라 그러면은 음. 여성 속옷 공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공구할 때 댓글의 반응을 보면은 이런 거 조금 필요했는데 아니면 왜 이거를 사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잘 해놓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아요. 맞아. 그래서 공구하는 거에서도 조금 포인트를 따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사실 뭐 소비자들이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왜 사는지도 정말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여성 속옷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좀 내려보는 거예요. 속옷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면은 속옷은 애초에 그 저희 상의에 이제 착용을 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볼륨감으로 이제 먼저 얘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타겟을 예를 들어 볼륨감이 있으신 그리고 없으신 적은 이런 식으로 분류를 먼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들이 느끼는 포인트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볼륨감이 있으신 분들이 속옷에 대해 좀 느끼는 이건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랑 이 볼륨감이 적은 분들이 이제 여기 속옷에 대해 느끼는 그런 포인트들이 분명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차차차차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지를 좀 뻗어나가 보시면은 분명히 하나씩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큰 카테고리부터 작은 카테고리로 이렇게 좁혀 나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속옷 포인트들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유명하니까 제품 눕기 사진만 돌려도 효율이 잘 나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의류 쪽에서 조금 맞아요. 그런 거는 좀 트렌드긴 합니다. 음, 비단 의류뿐만 아니라 유명하면은 그 제품을 어쨌든 다 인식을 바로바로 하고 있으니까 이 제품 바로 그냥 클릭이 되는 거라서 브랜딩이 어느 정도 좀 중요하기도 하죠. 맞아요. 그리고 진짜 이제 브랜드가 좀 진짜 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본 건데 그 비즈보드 같은 데에다가 보통 저희가 굉장히 많은 속옷 포인트를 적잖아요. 네. 이게 우리 제품 USP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후기가 얼마나 됐다라던가 뭐 그런 식의 후킹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연예인 누가 사용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속옷 포인트를 찾는데 거기는 정말 유명한 브랜드긴 하거든요. 스킨케어 라인이에요. 근데 그냥 말 그대로 브랜드가 A 브랜드라고 하면 A 브랜드 비밀 쿠폰 증정 이 속옷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브랜드가 하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비밀 쿠폰 아무리 사람들이 뭐 공짜 좋아하고 뭐하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도 모르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브랜드의 비밀 쿠폰을 원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확실히 큰 브랜드들은 뭘 안 해도 되긴 해요. 거의. 그러니까 이미 그 브랜딩이 좀 돼 있고 선두 주자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닐 경우에 조금 로아트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선두 주자면은 좋겠지만 이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 뭐 그런 빅 브랜드랑 똑같은 전략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진짜 맞아요. 그래서 막 타겟 이런 소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거를 발굴하려고 타사 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기도 하고 요즘엔 어떤 소재가 이제 좀 트렌드인지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때 좀 유의하셔야 될 게 빅 브랜드들 거 소재는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 보면 맞아요.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없어요. 되게 그냥 느낌 있게 하는 경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면은 그냥 자기 신발에다가 뒤에 운동선수가 그냥 뭐 러닝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테니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맞아. 그냥 그런 정도인데 근데 저희는 어쨌든 나이키가 어떤 브랜드고 뭐를 소구하고 있고 어디 좀 하이 퀄리티에 좀 이걸 보장을 한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봐도 당연히 잘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시작하거나 좀 작은 브랜드일수록 사람들의 그 공감성을 좀 잘 건드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같은 것도 초반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딱 불만을 갖고 있던 걸 한번 건드려주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한테 조금 공감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재나 상세 페이지를 좀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되게 핏했던 게
안경 쓰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겨울에 이제 음. 그때 코로나 시즌이었는데 마스크까지 끼고 겨울에 이걸 하니까 앞에가 그냥 뭐 만두집 앞에 지나가는 것 마냥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그때 나온 게 이런 김 그냥 닦아주는 거, 김서림 방지용. 근데 그게 제품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제일 유명한 뭐 지금으로는 어느 정도 브랜딩이 좀 돼 있지만 그때 조금 가장 소구를 했던 게 아까 제가 말한 뭐 만두집 앞에 지나가는 것처럼 막 이러시죠. 아니면 겨울에 마스크 김 때문에 앞에 안 보이셨죠? 막 이러는 경우. 그러니까 이러는 경우가 저는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나왔어?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품들이 이미 많이 광고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저의 공감성을 건드려준 게 그런 소재랑 포인트들이어가지고 구매를 좀 대량으로 했던 기억이 있어서 오. 이런 식으로 공감성을 좀 불러일으키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그래서 조금 더 그 일상 포인트에서 뭔가 이 소구 이 문구를 짜는 게 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요게 좋고 요게 좋고 요것도 좋아요. 맞아요. 사세요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우리가 보다가 그러니까 멈출 만한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런 텍스트를 만들어주는 게 진짜 좋긴 합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사실. 내가 모든 걸 겪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특히 이런 건 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죠. 특히 여성 속옷은 남성분이 착용하실 일이 없잖아요. 네.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평균 없는 사람이라서 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보통은 그리고 뭔가 메인 타겟은 아니. 네, 메인 타겟은 아니고 사준다고 해도 뭐 선물용이니까 예쁘고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겠죠. 뭐 내 여자친구라던가 아니면 와이프라던가.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뭐 예쁘고 뭐한 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떻게 자기가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포인트들은 잡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긴 하죠. 주변 지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되게 친하신 지인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설문조사 같은 거 그냥 폼 만들어서 이거 그냥 맞아요. 내 친구가 그런 경우도 해달래. 있어요. 맞아. 그렇게 내가 하는 게 좀 뭐하다 싶으면은 그런 식으로 돌려서 뭐 스토리에 올려보셔도 되고 그런 방법이 저는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 정도 된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생활용품 식품인데 저희가 이제 아마 이거 설명을 드리면은 네. DB 쪽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일단 일단은 DB 쪽으로 한번 넘어가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그리고 시간 남으면 위에 다시 거. 한번 네. 얘기하는 걸로. 좋아요. DB라 그러면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DB 저는 뭐 일단 창업 있을 것 같고. DB 쪽 사실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좀 DB 쪽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많이 좀 요즘 문의 들어오는 거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창업도 있고 분야? 그다음에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출 같은 좀 금융 뭐 이런 쪽으로 일단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B라 그러면은 실적적으로 바로바로 문의를 남길 수 있는 광고잖아요. 근데 그쵸. 요거는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나는 이 광고를 돌리는 게 DB 질이냐 양이냐를 똑바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소재단에서 이건 좀 공통적인 얘기인데 소재단에서 저희가 잠재고객 양식을 사용을 했을 때 광고 내에서 그런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뭐 지금 신청하게 하면은 뭐 상담 내용을 남겨주세요 하면은 이름 전화번호자로 딱딱 들어가고 뭐 혹시 바로 신청하게 하면은 거의 작성하는데 5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질보다는 양으로 좀 승부를 보시는 분들인 거죠. 그러면 DB 단가는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창업 광고를 하는데 뭐 DB 단가가 뭐 2만 원도 안 나온다, 뭐 10,000원대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냐? 실적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화를 하죠. 뭐 그쪽에서 전화를 하죠. 저희 창업 신청하셨죠? 누구세요? 저는 그런 거 신청한 적이 없어요. 아니면은 뭐 관심 없어요. 아니면 진짜 좀 간단하게 조금 얕은 걸로 얼마 정도 벌려요?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DB의 질이 낮다라는 단점이 존재를 해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설득을 잘 시킬 자신이 있다. 아니면 그런 잠재 고객을 내 진짜 실질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뭐 직원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돌려볼만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홈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서 광고를 집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창업 분양 대출금액 다 똑같이 보통 이제 원페이지로 구성이 되겠죠. 네. 원페이지로 쭉 구성이 되면은 창업이면은 우리 창업의 장점 같은 게 나와 있을 거고 분양이면은 그런 분양 현장에 대한 장점 같은 게 나와 있을 거니까 그걸 한번 다 읽어보시고 신청을 남기실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DB 질이 어느 정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읽어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할 테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단점은 뭐냐면 어쨌든 신청하는 과정이 내가 직접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한번 읽고 보통은 제일 하단에 있거나 따라오는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맞아요. 들어가서 신청을 남기고 하는 과정에서 DB에 대한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무조건 있죠. 대신에 질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진짜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네, 맞아요. 얘는 높은 거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요거는 진짜 퀄리티나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창업 업종인데 브랜딩이 좀 잘 돼 있어. 그리고 좀 로열티도 좀 많이 내야 되는 업종 창업이고 이러면은 DB 단가가 낮은 것보다는 좀 높고 우리한테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죠. 분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펜트하우스를 광고를 하는데 네. 펜트하우스를 5초 만에 신청을 하진 않잖아요. 아 그쵸. 네, 뭐 몇십억 뭐 이렇게 하는데 신청해볼까 해서 하는 경우랑 우리 들어와서 우리 펜트하우스는 뭐가 있고 뭐 어떤 게 있고 주차장이 어떻고 뭐 안에 엘리베이터가 어떻고 이런 거를 다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 어떤 거를 좀 광고를 하시는지에 따라서 첫 번째로는 좀 공통적인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DB에 대한 이제 질이냐 양이냐에 대한 고민을 끝내시고 양식 그쵸. 랜딩 페이지를 딱 정하셨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좀 창업 쪽에서는 좀 어떤 거를 좀 건드려 주는 게 좋을까요? 창업 쪽에서 창업 쪽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다 광고를 돌리는 걸 보면 매출이에요. 다. 그렇더라고요. 보장 네, 되는 맞아요. 것도 크더라고요. 맞아요. 매출 예를 들어서 어디 시 지적 일 매출의 실제 적표입니다 하고 막 일 매출 500만 원 찍힌 거 아니 월 매출 1억 3천 탑3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신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걔네들이랑 금액 싸움을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객단가가 좀 낮은 경우. 이게 높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닭 한 마리 뭐 이렇게 찜하는데 뭐 낙지 같은 거 해산물 파는 데는 객단가가 높아서 당연히 매출이 높게 찍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저렴한 거, 예를 들어 뭐 유부초밥 아니면은 뭐 식품 같은 거 조금 뭐 싼 거, 뭐 빵 같은 거 이런 거는 똑같은 그 사람이 와도 네. 어차피 객단가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쟁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매출보다 좀 다른 쪽으로 한번 빠져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좀 소재를 구성해 주는 게 좋을까요? 매출 말고. 사실 근데 뭐 매출 말고 창업적으로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긴 한 게 뭐 소자본? 맞아요. 소자본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창업하시는 분들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어떤 업종인지에 맞아요.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다르긴 하겠는데 보면은 소자본, 뭐 무자본, 그러니까 자본 거의 없이 그냥 초반에 시작하는데 돈 안 드십니다. 맞아요. 약간 이런 거 좀 많이 뭐 사용을 소자본, 하는 것 같아요. 부자본,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비 지원, 맞아. 혹은 샵인샵 아니면은 업종 변경 이런 니즈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다른 니즈를 가볼 수도 있고 이런 혜택적인 거 말고도 좀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좀 금액대 창업 비용이 한 2, 3억 정도 드는데 신뢰성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몇 년 전통, 몇십 년 전통된 브랜드다. 뭐 신뢰성 뭐 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40대에서 한 60대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 레시피가 쉽다. 아니면은 뭐 3스텝으로 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혹은 좀 다른 좀 소고점을 쭉 생각을 해보면은 배달 상권 보장. 아니면 우리는 뭐 몇 킬로 내에 같은 매장이 없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 진짜 중요하죠. 몇 킬로 이내에 같은 매장이 없는 거. 그리고 우리는 뭐 홀 전문이다. 아니면 배달 전문이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꼭 저런 매출 보장적인 것보다는 다양한 속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뭐 메타에서 잘 나온 소재 같은 걸 뽑아서 검색 광고나 이런 데도 적용을 시켜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업은 이런 소구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서 소재를 구성해 주시면 좋다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얘도 진짜 창업도 보면은 소재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얘는 진짜 가공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소재 맞아요. 만들 때. 그리고 좀 분양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냥. 분양. 이 분양도 좀 어려운 게 이것도 이제 현장에 따라서 진짜 다르거든요.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 아니면 펜트하우스냐, 뭐 등등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뭐 역세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소구할 수 있는 게 너무 달라. 요즘에 역세권 아닌 아파트가 다 찾아오기 어렵기는 한데 진짜 찐 역세권은 막 1분, 3분 거리, 뭐 5분 거리 이러는데 10분, 15분 넘어가면 솔직히 역세권으로 조금 소구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집집마다 뭔가를 제공을 해준다, 아니면 뭐 집집마다 지하 창고 하나씩 뭐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학습권이 좋다, 교육 뭐 교육권이 좋다, 아니면은 뭐 주변에 병원이 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입점하기 좀 좋아하고, 주변에 뭔가 이제 랜드마크가 좀 있다. 이런 경우 등등으로 소구할 수, 인프라. 네 맞아요, 인프라라 그러죠. 맞아요. 소구할 수 있는 게 여기도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현장이 어떻냐, 그다음 현장 가격이 좀 어떠냐, 분양 가격. 그래서 이것도 DB는 사실상 이런 세부적인 거에 대한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고, 대출 금융 쪽이 이제 제일 문제기는 하죠, 여기가. 대출 금융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대출도 너무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개인 대출이 있을 거고, 사업자 대출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자동차 대출이 있을 거고, 뭐 장기 렌트, 리스, 뭐 혹은 뭐 코인 뭐 투자 같은 거, 선물, 해외 선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소재도 분명 중요한데 타겟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대출인데 자동차가 없으신 분들한테 노출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해외 선물인데 뭔가 이런 투자에 대해서 별로 소극적인 분들한테 노출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저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뭐 맞춤 타깃이나 유사 타깃을 활용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심사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보는 편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네네. 타겟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출이나 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이 대출이 되냐 안 되는지에 따라서 타깃이 명확하게 또 갈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드밴티지 타깃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딱딱딱 지정을 해주는 게 조금 더 DB적인 측면에서 잘 나오기는 해요. 그쵸, 아무래도. 그래서 뭔가 창업, 분양, 대출금융가 어떻게 보면 업종마다는 좀 특성이 다르기는 한데, 공통적으로 볼 거는 DB의 질을 좀 택할 거냐 아니면 양을 택할 거냐를 정한 다음에, 굳이 내가 그럼 메인 소구가 되는 거 말고 어떤 거를 좀 더 사람들이 원하는지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이런 점이 좀 소구로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항상 진짜 광고주분들도 약간 그래서 저희가 정할 때 정말 왔다리 갔다리 하지 네, 않아요? 점제공 양식 썼다가 DB 질이 좀 낮다라는 말이 와가지고 홈페이지 랜딩으로 하면은 또 이제 문의 자체가 별로 안 오니까, 맞아요. 그러면 다시 점제공으로 돌려달라, 혹은 반반으로 해달라, 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 이거를 점제공 양식이냐 홈페이지 랜딩이냐로 돌리는 거는 진짜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한 일주일 정도 돌려보시고 DB 들어오는 걸 한번 보신 다음에 질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이 정도면 솔직히 DB가 많이 들어와도 의미가 없다라고 싶으신 경우에는 홈페이지로, 혹은 홈페이지로 했는데 우리가 쓴 만큼 아니면 원하는 DB 단가가 안 맞춰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부는 홈페이지로 두고 일부는 잠재공역으로 돌려서 DB 단가도 맞추면서 질도 잡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DB 쪽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 이 외에 DB 업종도 좀 이거랑 다 유사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쵸. 어느 정도 대표적인 소구를 따라가면서 서브 소구를 얼마나 잘 발굴하냐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한 1, 2분 정도 기다려보고, 네, 좀 메타에 대해서 좀 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일단은 잠깐 이 채팅창이 잠잠한 걸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다들 이제 일하러 그죠, 이제 일하러 월요일이니까. 네, 가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보통 주로 뭐 많이 사용하세요? DB 하실 때? 저는 처음에는 무조건 잠재 고객으로 써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쓰셔서 질을 좀 보시라. 일단은. 네,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질을 좀 보시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진짜 의미가 없는
허수 DB인지 아니면 그냥 질만 좀 낮은 관심도가 좀 적은 분들인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한 피드백을 달라고 요청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이 어느 정도 좀 부족하다 아니면은 완전히 우리랑 안 맞다라고 하면은 홈페이지로 아니면은 DBGD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다. 지금도 만족하는데 정도의 수준이면은 타겟을 좀 계속 바꿔보죠. 맞춤 타겟도 해보고 의사 타겟도 해보고 관심사도 바꿔보고 이러면서 DB 질을 좀 올리는. 그리고 DB 질을 좀 올리는 거에서 그것도 있어요. 그 질문 양식을 조금 바꾸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양식을 보통 이름, 전화번호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창업이면은 지역이 어떻게 되시나요? 뭐가 어떻게 되시나요? 뭐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추가하면 그만큼 DB질이 올라가요. 아무래도 뭔가 조금 더 액션을 자꾸 취하게 하고 그죠. 함으로써 그런 거죠. 근데 대신에 이제 또 그만큼 DB 단가가 낮아지니까 이것도 좀 잘 조율을 해서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뭐 월요일 아침이시니까 다 이제 일하러 가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러면은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걸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로아스 올리는 방법, 뭐 이커머스랑 DB 캠페인 다 나눠서 설명드렸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마케터 이정우였습니다. 네, 최조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